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 컨트롤 보통 플러스를 누르면 글자가 커지거든요. 근데 잘 안되니까 세팅스에서 이제 에디터에 제네랄에 change font size with canvas. 자, 요거를 좀 하겠습니다. all editors activate. 자, 요것만 오케이 하면은 이제 요게 되죠. 전 이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배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배열. 여러분 잘 보세요. int a. 그다음 int a는 3.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게 세팅스에 플러그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플러그인스 있죠. 여기서 머테리얼 UI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테마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많으니까 한번 인텔리제이 설치하시고 플러그인 같은 것도 들려보세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머테리얼 이제 theme UI라고 있는데, 이거 인스톨 하시면 여러가지 UI가 있어요. 이제 이런, 지금 저는 다크 테마잖아요. 다크 테마인데 이거 그냥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따라줘야 돼요. 자,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New UI, 요거 말고 아예 머테리얼에 설정한 건가? 자, 인스톨드 여기 있죠. 아마 리스타트를 해야지 요게 게임이 있을 텐데, 자, 조금 보시면 여기서는 안 보여지나? 자, 약간 여기 색 화면 바뀐 거 보이시죠? 요런 것도 있고, 아니면 라이트 테마나 이렇게 요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테리얼 UI.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색깔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 다음 sys5 한 다음에 안되니까 system.out.println 한 다음 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shift F10 하면 3 나오겠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3 나오는 거 요렇게. 자,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3 하고 10으로 하면은 나중에 A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오죠? 10이라고 나오죠? 왜? 마지막에 바꿔준 값이 10이니까. 그쵸? 자, 이 A 안에요, 여러분. 3과 10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겠죠? 자,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변수에는요, 값이 오직 무조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만. 이해되실까요? 자, 제가 객체에 대해서 잘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우선 그 전에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int 하고 이렇게 arr new int 3. 자, 이렇게 하면은 3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담는 방법은 arr에 저희가 안 따라줘야 돼요. 지금 10 20 30 이렇게 됩니다. 다음 arr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출력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자, 10, 20, 30 나오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죠? 그쵸?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뭐 알고리즘 문제 풀고 계셔도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객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객체에 대해서 뭔지 알려드릴게요. 객체는 이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폴더. 여러분, 컴퓨터에 폴더 만들고 그 안에 파일 여러 개 넣죠? 그쵸? 컴퓨터 폴더 만들고 안에 들어가 보면 텍스트 파일이나 뭐 이미지 파일이나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폴더 왜 만들죠?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 그쵸? 그쵸?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택배. 자, 예를 들어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다가와서 명절 이제 기념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과 상자를 보낼 거예요. 자, 사과 상자가 이제 9박스 있습니다. 9박스. 자, 각자 다른 친척한테 보내려고 해요. 각자 다른 친척한테. 그랬을 때 이제 총 9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 상자를 묶어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풀어서 보내는 게 나을까요? 묶어서 보내는 게 낫겠죠? 아, 묶어서 보내는 게 낫나요? 자, 다시. 이게 그럼 사과 상자를 말고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사과.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사과예요. 사과. 사과가 9개 있어요. 자, 9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과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제 친척한테. 명절이라서. 그랬을 때 이 사과를 하나씩 보내는 게 맞을까요? 묶어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자, 전국에 있는 9명의 제 친척들한테 이 사과를 하나씩 보낼 겁니다. 그럼 묶는 게 나을까요? 안 묶는 게 나을까요? 안 묶는 게 맞죠. 왜냐? 각자 하나씩 갈 건데 왜 묶어요? 안 그런가요? 그쵸? 묶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9명한테 각자 갈 건데 안 그런가요? 그쵸? 이 사과는 지금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안 먹는 게 더 낫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어디 서울 사는 제 친척 한 명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한 명한테. 그랬을 때 이 사과 묶는 게 좋을까요? 안 묶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묶는 게 좋겠죠. 무조건. 왜냐? 안 묶는다 쳤을 때 택배를 하루에 하나씩 보낼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처음에 이거 보내고 그 다음 이거 보내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안 그런가요? 그쵸? 이게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택배로 한 번에 보내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D강의장이거든요. 그 다음 D강의장에서 뭐 D강의장에서 E강의장으로 컴퓨터를 3대 옮긴다고 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3대 옮겨요. 한 5대를 해볼까요?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E강의장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씩 옮기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쵸? 네. 컴퓨터를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옮길 수 있다고 쳤을 때 꽤 왔다 갔다 해야겠죠? 네. 5번 정도는 해야 되니까 적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카트. 컴퓨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컴퓨터에 5대 다 실어가지고 카트로 한 번에 배달할 수 있겠죠?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폴더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한 5만 장 된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5만 장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폴더에다가, 아니, 폴더도 아니에요. 그냥 바탕화면에다 뿌려놨어요. 찾기 쉬운가요? 어렵죠? 예를 들어 여름에 찍은 사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진을 한 번씩 들여다 본다던가 아니면 이름으로 찾는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은, 자, 이 사진은 여름에 찍은 거, 이 사진은 뭐 봄에 찍은 거, 이 사진은 겨울에 찍은 거 분류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나 겨울에 찍은 거 봐야지 했을 때 이것만 보면 되겠죠? 안 그런가요? 훨씬 편하죠.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폴더나 이 카트나 이 사과 상자나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객체라는 건요,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객체는 왜 쓰냐? 비슷한, 같은 데이터들끼리 묶어줄 때 보통 객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폴더에 뭐 넣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죠? 그쵸? 다 지금 보면 동일한 기술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바에서 이런 객체를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 객체가 하는 역할은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이제 묶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도 객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살짝 다르죠? 네. 그쵸? 이게 껴있잖아요, 이게. 그쵸? 요거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객체입니다. 객체인데 무슨 객체? 배열 객체라고 해요. 배열 객체.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배열도 사실 객체입니다. 근데 조금 더 관련된 애들끼리 이제 좀 이런 단순한 타입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쉽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객체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인트는 뭐만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정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인트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이제부터 이 배열 객체는 오직 정수만 들어가겠다 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 다음 얘는 변수인가요? 변수죠? 변수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게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뒤에 실제로 자 요거는요 여러분 앞에 쓴 거는 타입을 써주는데 미리 예언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new가 이제 객체예요. 객체. 근데 객체인데 무슨 객체? 배열 객체.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 근데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 3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대괄호 있죠? 객체예요. 객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객체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new만 세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 new 몇 번 있죠? 한 번 있죠? 그럼 이 자바 세상에서 객체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new만 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객체 몇 개 있죠? 2개. 그쵸 맞아요. 2개예요. 2개. 얘는 타입을 써준 것 뿐이고 요게 객체에 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볼게요. 이미 좀 많이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림판을 그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요 ARR 변수예요. 얘가 이제 ARR입니다. ARR 뜻은 뭐 그렇게 큰 뜻을 담고 있진 않은데 어레이 리스트에서 그냥 어레이 이렇게 어레이가 이제 배열이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이렇게 객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new int 3이라 했죠? 그러면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객체거든요. 객체.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배열에서 값을 넣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ARR에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해가지고 다시 0, 1, 2에 있는 거 꺼내 보니까 지금 10, 20, 30이 나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변수 안에 10, 20, 30이 다 들어간 거냐? 이게 아닙니다. 객체는 따로 만들어져요. 따로. 그리고 이제 3이라고 했죠? 그러면 방이 이렇게 3개가 생깁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죠?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ARR이 이 변수예요. 변수. 그 다음 new int가 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new int하고 3이랑 썼죠? 그래서 이 객체 안에는 지금 방이 하나, 둘, 3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이 방 이름이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방 이름이 그래요. 방 이름이. 우리 왜 1호실, 2호실 하죠? 막 1004호실 이렇게 하죠? 네. 호텔에서 그렇잖아요. 이 호텔을 생각해보세요. 자, 객체라는 호텔이 하나 생기는데 이 객체 호텔에는 0호실부터 2호실까지 있습니다. 방이 총 3개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손님이 이제 10번 손님 들어가고 20번 손님, 30번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왜 0번부터 시작하냐? 프로그램, 컴퓨터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시작해서 그냥 0번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손님이 들어있는데 이 손님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대요.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딱 봐도 어림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큰 호텔이 고작 이 작은 변수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변수에는 값을 몇 개만 넣을 수 있다? 오직 그쵸?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근데 이 객체 호텔에는 지금 값을 몇 개 가지고 있죠? 3개 가지고 있죠. 못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바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예요. 리모컨 정도야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리모컨 작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냥 리모컨 만들어서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리모컨 만들어서 넣어주는데 그러면 이 리모컨 대체 뭔데? 자, 여러분 변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값을 정말 오직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여기는 3개나 넣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연결해주지? 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제 리모컨을 넣어주는 건데, 자, 리모컨은 뭐냐면 이 객체 호텔 자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여기 있는 이 리모컨으로 이 호텔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막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서버실이 있어요. 서버실에서 막 이렇게 조종하죠. 막 CCTV로 감시하고 막 조종하죠. 그쵸? 막 리모컨 같은 걸 막 컨트롤하고 그러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ARR
있는 0번째 방에 분명 변수는 ARR로 써있어요. newint에서 자체적으로 뭐 방에 넣지 않습니다. 이 변수로서 이 ARR의 0번째 방에 10번 넣어줘. ARR의 1번째 방에 20번 넣어줘. 3번 이제 두 번째 방에 30번 넣어줘.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리모컨으로 서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 복제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보통 거실에 TV 있죠? TV. 그쵸? TV를 이제 볼 때 여러분이 직접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나요? 직접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채널 올리고 음량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리모컨. 그쵸? 보통 뭐가 있다? TV에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쵸? 여기 있는 기능들이 여기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리모컨으로 음량 높이면 어떤 게 높여지죠? 리모컨 자체한테 소리가 있나요? 물론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음량 높이면 TV의 소리가 높여지죠? 네. 그쵸? 채널 돌리면 이 TV 채널 돌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ARR 버튼에서 자, ARR에 있는 이 리모컨 버튼에서 0번째 방에 데이터 넣겠다 하면은 ARR 자체한테 들어갈까요? 연결되어 있는 이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치 TV랑 똑같아요. TV랑. 리모컨 자체한테 어떤 채널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쵸? TV한테 있잖아요, 이런 채널 기능은. 똑같이 ARR 리모컨으로 이제 얘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 컨트롤. 이런 식으로. ARR은 뭐냐? 단순히 변수일 뿐이에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잘 보시면요. 자, 요 3 데이터 하나죠? 네. 들어갑니다. 변수 작은데 3 정도야 뭐 케어할 수 있죠. 들어가요. 근데 얘 변수인가요? 네. 변수예요. ARR도 고작 이런 A 같은 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다릅니다. 들어오는 게 그냥 단순한 값이 아니라 배열이 들어오겠대요. 이렇게 큰 배열이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안 되니까 이제 선택한 방법이 리모컨을 그러면 너가 직접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나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넘겨줄게. 요거를 나 조정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RR에 있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세요. 0번째 10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연결돼 가지고 여기 10 들어가고 그 다음 20 그 다음 30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공간이 생겨요. 변수는요, 이제 여기 메모리라고 하면은 변수는 요 밑쪽에 생기고 객체는 요 위쪽에 생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정말 이거를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그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죠?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int하고 ARR 2를 만들어 볼게요. new int 한 다음에 3.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바 세상에 객체 몇 개 있죠? 2개. 그쵸, 2개 있습니다. 왜냐? new가 2번이니까 2개예요, 2개.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변수 생깁니다. ARR 변수예요. 그 다음 ARR 객체입니다. ARR2 변수예요. ARR2 객체 생깁니다. 그리고 얘네는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뭘로 돼 있다? 리모컨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ARR 10 0번째 방에 10, 20, 30 넣고 있고요. 2도
10, 20, 30 이렇게 들어갔어요. 10, 20, 30 10, 20, 30 얘는 ARR2 얘는 ARR 리모컨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냥 이 코드를 그림으로 옮겨 말하면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해볼게요. 자, ARR2에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결정적으로 ARR에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죠? 객체 들어있나요? 자, ARR에 들어있는 건 뭐죠? 그쵸,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객체가 없습니다. 이 변수 안에 실제로 객체가 없어요.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객체는 크니까 변수는 조그맣고. 자, 이 세상에 객체 몇 개 있을까요? AR이고 ARR2가 있습니다. 근데 ARR2한테 ARR 넘겨주겠대요. 자, 이 세상에 객체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그쵸. 왜? 뉴가 한 개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와 얘가 지금 같은 객체를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ARR에 뭐 들어있다 했죠? 그렇죠. 리모컨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 들어있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준다? ARR2한테도 준다. 그럼 요거는 그림으로 어떻게 되냐? 원래는 ARR도 ARR2도 이렇게 각자 객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ARR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ARR 그 다음 ARR2도 생겼어요. 자, 그 다음 객체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10, 20, 30을 넣겠대요. 자, 그리고 당연히 리모컨도 있겠죠? 리모컨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ARR2한테도 뭐다? 똑같은 리모컨을 복제를 해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나 이 세 개가 다 같은 리모컨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건 마치 거실에 TV가 한 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리모컨이 두 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개 있을 수 있죠? 두 개 있는 집도 있잖아요. 하나로는 음량 올리고 하나로 채널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TV라고 생각해보세요. TV. 그래서 첫 번째 리모컨으로 이제 채널 돌리고 이걸로 전원 끄고 이렇게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요. 다 똑같다. 자, 자, 뭐라고 나올까요? 자, 2번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2번 바꿨으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ARR이랑 ARR2도 출력해 볼게요. 자,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분명 하나는 그냥 ARR, 하나는 ARR2 실행시켰는데 어떤가요? 결과값이? 같죠? 똑같이 나왔죠?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림만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ARR 그냥 요 첫 번째 리모컨 있죠?
첫 번째 리모컨으로 여기에 10, 20, 30을 넣었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리모컨 복제해주면서 얘도 누구랑 연결돼 있다? 이 객체랑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리모컨을 조절하나 이 리모컨을 조절하나 똑같죠? 근데 이 리모컨으로 이제는 채널 돌리고 싶대요. 그러면 TV 하나인데 똑같이 돌아가겠죠? 그쵸? 근데 이 리모컨으로 이제 두 번째, 자, 0, 1, 2. 두 번째 방에 있는 30이라는 값을 100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이건 기존 값을 지워주고 100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출력하던 뭐다? 결국에는 100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출력하면은 100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어차피 똑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리모컨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모컨. 물론 여러분 값이 정말로 들어있었다면 이 변수 안에 10, 20, 30이 들어있었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30이 나오고 여기서 첫 번째에서는 30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100이 나왔겠죠. 근데 이 말은 즉슨 진짜 이 변수 안에 값이 안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증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같은 답이 나왔다는 거는 그 어딘가에는 객체가 따로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원래 같았으면 진짜 이 A처럼 값이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바뀐 값이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코드로만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요거 그림판 이렇게 그리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열 이제 기초입니다.